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반려할 수 있는 존재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작가 김연경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작품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점은 제가 키우던 반려견과의 상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상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반려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는 반려견의 모습을 명화를 가지고 와서 경치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좀 새롭게 작품을 변화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상실에 대한 이야기, 반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했고요. 누구나 상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상실을 좀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려하는 존재들과 언젠가는 다 상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조금은 좀 차가운 마음으로 감정이 없는 상태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파란 계열의 색채들로 작품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반려동물들이나 반려하는 그런 식물, 반려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조금은 딱딱하고 인공적인 그런 재질로 표현이 되는데요. 도자기나 뭐 유리, 플라스틱 같은 좀 썩지 않는 질감들로 표현이 돼요. 이 회화 작품 안에서는 이들이 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여지기를 원했고요. 감정이 좀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터치들로 좀 더 표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유화 작품들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오일로 페인팅하는 작업들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이제 소개하는 작품들은 영상 매체와 사진 매체가 같이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회화 작품과 영상 작품 그리고 사진 작품이 같이 모호한 형태들로 보여지기를 바랬고요.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명화를 차용하는 작업들, 고전 명화를 차용하는 고전적인 작품들, 유화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에 왔을 때 시각예술가들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이제 시각예술가가 AI로부터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회화 작가로서, 시각예술가로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실험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작품 스타일을 파란색 계열로 바니타스의 정물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줘 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작품으로 이 회화 작품을 보여지기도 하고 이건 영상으로 변환하는 좀 다양한 매체 실험의 연구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AI를 꼭 활용해야 된다. AI가 우리 시각예술가한테 도움이 준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각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거나 좀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 과정들을 담고 싶은 작품들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진로에 대해서 택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말리시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평생 열심히 이제 돈을 벌면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매 순간이 매일 좀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다, 고되다, 창작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수익적인 부분들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AI를 통해서 영상 매체나 또 회화 매체나 다양한 매체 실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조금은 작가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작가의 저작권이나 뭐 IP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현재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뭐 작품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수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력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은 좀 자기를 오히려 좀 괴롭혀야 새로운 작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AI도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들을 그러한 고민들을 작품으로 드러내게 되고 또 내가 생계나 수익적인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그걸 자극으로 받아서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작업 활동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작품 세계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작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작가들은 그걸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자체가 사실 매체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 작품, 사진 작품, 회화 작품들이 한 화면 안에서 좀 모호하게 보이기를 바랬어요. 저는 이것들을 뭐 하나로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 고민들을 작품으로 드러냈던 것이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은 하나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 실험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계와 다양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런 풍경의 이미지들을 재구성해서 생명과 기하학적 추상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송하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작업 세계를 소개를 하면 도시에서 보이는 풍경의 이미지들, 그런 어떤 가시적 풍경에서 보이는 사실적 이미지들과 제가 그 순간에서 마주하는 그 비가시적 감각들에서 채집된 그런 감정들 혹은 온도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들을 토대로 제가 생면으로 재구성을 하고요. 그 속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하학적 추상 이미지들을 같이 혼합해서 작업으로 만들고 있고, 이것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뭐 작업의 구성 요소가 조금 바뀌기도 하기도 했지만, 제일 큰 거는 색채라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서 좀 더 일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시적 풍경에서 많은 것들을 좀 작업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의 타이틀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와 저의 생면 작업들을 좀 연결시켜 보는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라든지 저의 현재 일상과 삶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 입장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좀 긍정적인 요소를 담으려고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의 온도의 차이라는 작업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전시로 DP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를 통해 매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색채를 주로 활용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거기다 좀 화려한 색들을 많이 쓰니까 보는 관람객들이 좀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가져가길 제일 바라고요. 그런 태도 자체가 제 작업의 가장 큰 토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효과를 받음으로써 조금 삶의 질이 좀 환기가 된다든지, 우리 일상에서 좀 다양한 요소들이 새로운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그림을 시작해서 어느덧 한 31년 정도를 그 장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하게 그냥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부담감도 되는 입장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변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장르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매일이 그런 고민의 삶을 살고 있고 작가들이 가장 큰 공통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좀 형용할 수 없는 그 좀 약간 중독성 있는 이 씬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처지기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전시나 다양한 작가들 혹은 예술가들을 만나다 보면 또 다른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동기부여나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동력 자체는 제 스스로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펼치면서 뭔가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이 긍정적인 태도? 그렇게 함으로써 저 자체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고, 보는 이들도 그런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어떤 가족들의 그런 지지와 응원이 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가란 조금 그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어떤 패션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렇게 시각적인 결과물로 표현하는 게 작가잖아요. 그런 요소에 있어서 조금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라든지 혹은 이슈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 갖는 분야, 이런 것들을 모두 조금 두루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만의 창작물로 발표하는 것이 작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크게는 생면추상, 기약추상의 그 경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좀 계속 고민하는 지점은 이러한 생면 작업들을 가지고 좀 더 공간을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평면 작업이라 할지라도 좀 오브제적이거나 혹은 입체적인 방법에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뒤에 보이는 화면에서 생면 작업들도 그 공간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고 가변적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에 맞물려서 제일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가상의 시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3D 애니메이션이나 설치 등등 여러 가지 매체로 확장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인간의 좀 불완전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어떻게 재인식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동안 무의식적 세계관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인간의 무의식적 감각의 세계관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3D 디지털 그래픽을 이용한 어떤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심리적 공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라는 어떠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도시 속 다양한 장소들이 어떤 현실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러한 심리적 공간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복셀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나 데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러한 시공간을 탐색하는 어떤 가상의 여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기간을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는 거의 올 초 봄부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객들이 처음에 딱 작품을 봤을 때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외양을 보고 먼저 그 다음에는 이 작품 속 스크린 속의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미장센,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스크린 바깥으로 확장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조형적 이미지들과 만나서 좀 더 우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작가의 의도를 자유롭게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대를 나왔지만 당시에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고요. 사실 다른 작가분의 어시를 하면서 그분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때부터 차라리 내 거를 하고 싶다, 내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금전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다른 작가분들 없이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업과 어떤 일상을 좀 병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고, 제 나름대로의 좀 해결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파한다기보다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최대한 공모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서 전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작품을 하는 과정이 저한테 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과정 자체를 좀 즐기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보람이라기보다는 관객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 어떠한 공감이든 비판이든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지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피드백을 좀 주고받았을 때 좀 작업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작가란 어찌되었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제 시각예술 작가로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들 작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다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일을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다른 일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작업을 하고 싶다는 순간이 마음이 들면 그때 다시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9월에 또 전시가 있기는 한데 어떤 제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좀 담은 영상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크린 안에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관을 어떤 물질로서 좀 실체화하는 좀 조형적인 작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이야기하는 조각가 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특별한 무언가가 되는 것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 작업 세계는 미술적인 철학이나 깊은 탐구 이런 것에서 나오진 않고요. 제 주변 사람들 같이 약간 하루하루 뭔가 소중한 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각가라고 하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술적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각가는 여기 있는 분들처럼 그냥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저의 평범함 속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공감이나 위로를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쪽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플라스틱 의자 작업 같은 경우는 음악 작업을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마감 시간에 의자를 다 쌓고 나면은 작업실로 넘어가서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청춘을 3가지 시리즈로 분화해서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용접사로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안에서 꿈을 찾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지금 준비 중인 이제 번아웃을 그리는 청춘들의 약간 번아웃에 대해 이야기하는 숨이 머무는 자리라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제 작업 중에 소원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자기의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뭔가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큐레이터님이 오셔서 그런 의미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정답이다 라고 제시한다기보단 작품을 자유롭게 느끼시고 제가 응원하는 마음이나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전역하고 이제 23살 때부터 조각가를 꿈꿨고요. 아직은 조각가라기보다 저도 본업이 따로 있고 그 본업 안에서 저도 계속 조각가를 꿈꾸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냥 평범한 친구들 중에 미대 다니는 친구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특출나게 뭘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입시를 준비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조각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런 평범한 부분들이
되게 나한테 재능이 없지 않을까? 내가 조각가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제 식대로 작품을 표현하다 보니까 나의 평범함이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작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집에 돈 많냐? 뭐 너희 집은 좀 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대학교 그때가 2학년쯤이었어요. 제 전역을 했을 때가.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뭔가 바로 조각가가 되는 것이 아닌 한번 거쳐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형용접사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 가서도 막 얘기할 때 조각가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용접사입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돌파라기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막 미술적인 담론이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뭐 저랑 어제도 같이 뛴 포크레인 사장님이 뭐 아드님이 어디를 가고 싶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어떤 소재로 작업을 해야 더 많은 울림을 줄 수 있겠구나,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돌파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전시를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만듦 속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어서 약간 자기만족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비싼 취미라고도 하는데 그런 취미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조각가라는 걸 접했을 때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테크니컬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서사가 있고 사건이 담겨서 누군가한테 응원이 되기도 하고 충격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조각가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큰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뭔가 담담하게,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그 나이대에 느끼는 것들을 똑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시각 연구를 하고 있는 이효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의 조형성으로 되게 영감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 시스템에서 의뢰화되고 관습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사육이라는 주제로 어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 전통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돌잔치나 어떤 의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샤머니즘에 대해 그런 관습에 의해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샤먼의 조형성들까지도 작업으로 연장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인간의 형상은 제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되게 혼란스러운 붓터치들이 질서와 무질서의 충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강제 반복을 통해서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 형상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일정하진 않아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강제 반복 안에 질서는 그 인간의 고유성을 절대 해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어쨌든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강제로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혼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저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희망 또한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시발점이 된 게, 사실 저희 부모님 또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저의 삶 안에서 작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빼놓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대물림 되어진 어떤 알맹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좀 20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작가라는 직업이 안정되진 않거든요. 정말 그 불안의 혼동 속에서 정말 그 중앙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작업을 해 나가고 제가 어떤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창조해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잘 나올 때 그게 진짜 정말 10번 했는데 9번 실패해도 한 번 그 작업이 잘 나오는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작가님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한 번의 희열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고 되게 나약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작업이라는 것이 저를 단단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작업에서 되게 중요하고, 저를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라는 직업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작품이라는 게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대의 철학적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도 그 질문을 던지고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라는 직업이 뭔가 하늘에서 점지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사람, 그냥 신내림처럼 그냥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품적 목표는요, 일단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떤 한국의 전통과 샤먼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을 한 지 사실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요즘에 너무 재미있고 이런 호기심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더 딥하게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화 작업도 하고 있지만 설치 작업이나 퍼포먼스 영상 또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성을 가지고 와서 이런 다른 매체로까지도 계속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단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뭐든 단단하고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 네, 그게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이야기와 잠재된 그런 그 무의식의 이야기들을 매개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권아리입니다. 내면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식과 무의식의 그런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착하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풍경으로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보통 일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체화하고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포착을 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그런 내면의 그런 이야기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자아에 관한 그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시리즈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장이 되어서 자아라는 그런 내면의 본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작업의 주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거창한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하여금 이렇게 작품 안에서 사유하고 좀 더 거닐 수도 있는, 작품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유의 그 시간과 여유, 그리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년기부터 쭉 계속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이제 화가가 꿈이라는 거를 쭉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고민이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꾸준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환경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좀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고, 좀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난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되고 이게 촉매제가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동력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네.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 자신이 좀 완성이 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약간 원동력이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좀 수행자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또 이 결과물들이 작업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행자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즘 들어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건강해야 좀 이렇게 작업도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적으로는 역시 꾸준히 진행하는 게 목표고요. 좀 그림으로 풀어내는 그런 제 감정이나 이런 마음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면 자아의 이야기와 뭐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확장이 돼서 일상이나 사회적인 그런 요소나 문제들을 좀 더 시선을 돌려서 확장을 하고 지금 작업의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시각화를 더 이제 확장시켜서 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습니다.